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동글동글했죠. 예, 상당히 좀 잘 쉬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쉬면서도 시장 좀 보셨죠?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쳐다봤었죠.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이번에는 국내 증시가 어땠는지 세 가지 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근데 이 종목의 종목군들이 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 그리고 이 태풍의 핵이 딥시크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응에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이 딥시크란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나온 지 한 3일 정도 넘은 상황이었는데 국내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뉴스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좌절을 드리려고 이 섹터를 준비한 게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드웨어 기업들도 분명히 오늘 일봉 차트나 어떤 2주일치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AI 반도체나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꾸준하게 뉴스를 최신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준비하는 그 와중에도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워낙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앞에서 PD님이 이 딥시크를 만든 사람이 95년생의 어떤 여학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충격을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 딥시크라는 것도 어떤 오픈 AI랑 비슷한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도 지금 이 딥시크에다가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누가 제공을 했는지도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는 모든 국가들을 동등하게 평가를 하지만 어떤 이 나라에서 날아온 뉴스를 봤을 때 이 날아온 뉴스가 사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중국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딥시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소프트뱅크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MS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회의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네? 투자를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보면 될 일이지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확인했을 때는 딥시크가 현재 GPU 가격이만 2조 4천억을 썼다고 그러고 H100과 H800을 섞어서 5만 개가량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보고 이제 우리가 A100도 있고 A400도 있고 H100도 있고 H800도 있는데 우리가 이 GPU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블랙웰이든 루빈이든 같은 성능이 하나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블랙웰에도 누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서 HL3 8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12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16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뉴스에서 확인된 부분은 이 정도고 이 가격을 추산했을 때 2조 4천억인데 안타깝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10조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간 AI 452조를 넣겠다고 했으니까 일본의 50분의 1 금액 그다음에 미국의 200분의 1가량의 금액으로 개발한 건데 저는 아직 못 써봤거든요. 아직 못 써봤는데 써보신 분들 평이 달라요. 정말 챗 GPT에 버금간다라고 평가하는 분이 계시고 챗 GPT한테 버금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고 회원가입도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해봤다라고 지금 서버 폭증했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정보 털릴까봐 못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내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떤 전문가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지만 이 챗 GPT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성능을 내놓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봤을 때는 이 평가들을 봤을 때 챗 GPT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수준을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만약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애국심도 물론 있지만 냉철하게 볼 때 또 냉철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이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좋고 한미반도체가 좋고 뭐 HBM3E 뭐 12단, 16단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나는 좋게 보는데 남들은 팔면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1년 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챗 GPT를 이 딥시크가 얼마나 따라온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 변동성 좋잖아요. 근데 수급이 좋아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죠. 우리가 정말 믿었던 엔비디아라는 SK하이닉스라는 거목이 흔들리는 거죠. AMD랑 브로드컴이라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잠깐 흔들렸다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디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 근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기관 주식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오늘 수급 찍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전 뭐 AI 소프트웨어 뭐 15개, 20개를 다 강하게 권하기보다는 이 중에선 그래도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찾아봤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뭐 매출을 기록을 하는 전방 기업을 뭐 확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분기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HBM3 8단을 이제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것도 저는 뭐 못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 다른 뉴스를 원했던 것 같아요. 12단이나 16단 통과 뉴스를 기대를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에 좀 강한 순매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고 정산 수급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양봉 유지해주고 있죠. 개파락한 다음에 양봉 유지해주고 있는데 가속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음봉이고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는 SK하이닉스처럼 개파락 시작한 다음에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드웨어를 보시되 오늘 종가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뭐 다음 주 화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이공계 저희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어떻다 이런 거 얘기를 논하는 것은 사실 뭐 그다지 알맹이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일단 딥시크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잘 가는 원인은 얘네가 오픈소스를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해 놓으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더 비용을 덜 들이고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하세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혜가 확실히 맞다? 그렇죠. 네. 동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리눅스가 조금 범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나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MS와 협업을 통해서 뭐 기술력 어디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좀 납품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있는 것인데, 오픈 소스의 장점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독보적으로 이 기업만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력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제한 이 벽이 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수혜주가 맞되 거기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실체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네.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향 종목군들은 뭐 훨훨 날아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지만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너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이유인즉슨 그렇게까지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하세요?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채팅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경쟁이 붙으면 결국 장비 기업들의 수요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오늘 당장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 말려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보면 전기전자나 코스닥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찍어보고 있는 AI 뭐 소프트웨어나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가수급에서 외국인 순매도 많이 잡혀요. 근데 SK하이닉스나 좀 내놓으라는 장비주들은 외국인과 이렇게 순매수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통 가수급은 정산수급과 동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장비 기업들은 매도세가 나오지만 오늘 시가보다는 지금 현재가가 높은 상황이고, 가수급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아쉽습니다. 정산수급도 가수급도 외국인의 수급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오늘 당장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접근해 보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이 너무 따라오니까 그동안에도 AI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제재를 한 건데 추가적으로 지금 저급 사양만 오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더 강화됐으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에 팔 수 있는 제품이 그만큼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있으면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낙수 효과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투자 관련 공부를 했을 때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풀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물가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른다. 이런 경제 원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뷰가 분명인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둘이 싸웠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주기 때문에 점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제 성격상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안 좋아도 시장에 맞으면 해야죠. 이런 예상이 예. 눈에 보이지만 안 오길 바라는데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외곽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S나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의 좀 전 이 행동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싸웠을 때는 MS랑 알파벳이 뭐 엔비디아나 뭐 TSMC나 SK하이닉스한테 수주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뷰가 나오는데 아직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네. 매매 관점 지켜보다가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후퇴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오늘 한글과 컴퓨터랑 SK하이닉스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에다가 폴라리스 오피스 붙여드리고 SK하이닉스에다가 한미반도체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삼성 SDS랑 앱노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컴 워드에서 나오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 향상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오늘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두말 필요 없죠.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오늘 개파락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 이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어떠한 뉴스가 있다는 걸 몰라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마이너스 6% 이상의 하락을 보였을 때는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걔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온비중을 씌우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한해서는 오늘 종가에 일부 담은 다음에 다음 주 화수에 분할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수익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짧은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 직전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 대체로 발표가 됐고요. 이제 중형주 쪽으로 슬슬 바통이 넘어가고 있는 실적 시즌 상황. 그런데 오늘 기호가 많이 나오네요. 미국에서 한국.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이제 4분기 하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 실적 시즌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실적 장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했고 저번 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LG전자나 삼성바이오스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IB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합니다. 제가 이 수십 개의 종목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자고 했을 때는 MS, 메타, 테슬라, ASML, 랩리서치, 애플,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 발표한 내용보다는 향후로 이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견조했어요.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견조했죠. 그다음에 MS랑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을 때 생각보다 이 AI 아웃풋을 끌어내기 위한
인풋이 많이 좀 투자된 것이 아닌가라는 뷰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저렴하게 아웃풋을 뽑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밑골이 달리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ASM이랑 랩리서치 같은 장비 기업들 보니까 이제 이 장비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비주들은 앞으로 견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했을 때 오늘 시장이 좀 성장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시간 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리포트를 보고 준비한 건 아닌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약간 이런 성장 섹터 속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섹터에 주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섹터에 보니까 증권주랑 은행주랑 그다음에 타이어하고 화장품, 미용, 의료기 이쪽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랑 은행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화장품이 좀 유심히 보이더라고요. 타이어 쪽이랑.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든든하게 어떤 실적을 끌어주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들은 낙수 효과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리포트에 이제 타이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늘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관심주로 금호 타이어랑 클리오를 꼽을 건데 네. 금호 타이어가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3대 타이어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금호타이어가 2주에서 가장 실적 폭이 컸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11%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 증가했는데 3대 타이어 기업들 중에서 오늘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려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코스맥스는 한국코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클리오 권해드려요. 그래서 뭐 코스메카 코리오나 뭐 인그루드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분명히 실적은 올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페리페라를 통해서 북미랑 유럽 국내의 동시 공략을 통해서 성장 가속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금호타이어랑 클리오 같은 경우는 실적 퍼포먼스보다는 기술적 안정성과 수급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보고 소개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간밤에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는 안 되는데 IBM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잊혀져 있는 IT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실적 덕분에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쪽 사업 부문 좋아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계속 실적에 착안한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은행입니다. 조금 전에 또 약간은 소외돼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실적 얘기해 주시면서 보험, 은행, 증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은행주들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 은행은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은 기준금리 인하가 안 돼서 좀 금융주들한테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예대 마진폭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한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동결했을 때는 예대 마진폭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IB들을 비롯해서 국내 은행주들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싫어하세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민생이 힘든데 은행은 잘 나가니까 뭐 서운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투자자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 이걸로 좀 그 서러움을 이겨내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관심주로는 제가 보통 JB금융주주랑 BNK 금융주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은행주를 3포인트로 소개를 드린 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은 좀 다른 걸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뭐 현대차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통신주들은 2023년부터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12월 29일에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2주 전에 공시를 해가지고 주주총회 때 배당 기준을 정해서 배당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융주랑 통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BNK 금융주나 JB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워낙 실적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위치가 안전한 종목을 좀 권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KB금융이나 우리금융 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무리 은행주의 특징은 실적 퍼포먼스 1등 기업과 실적 퍼포먼스 꼴등 기업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퍼포먼스 1등 기업은 뭐 JB금융주나 BNK 금융주도 될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들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15% 향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KB금융이라든가 의리금융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라도 7에서 8%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실적 괴리는 8%인데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변동성 차이는 거의 20에서 30% 넘게 차이가 나고 있고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6%인데 KB금융지주랑 의리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도 배당을 4% 줍니다. 그러면은 실적 괴리는 8%고 배당 괴리는 2%인데 일간 변동성 괴리는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굳이 우리는 이미 BNK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가 이미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거고 배당을 많이 줄 거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을 올라타기보다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관심 두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주총회 보통 2월 27일과 2월 28일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공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시가 2월 14일 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1월 말이니까 2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2주간에 매집을 해 나간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전후로 공시가 나오면 이 씁쓸한 마음을 수익으로 귀결시키면 된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4일 그때 전후로 또 어떤 액션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